세종 무열왕은 즉위 전에는 백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크게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고구려에 단신 찾아서 거기서 고구려와 군사동맹을 갖다가 맺으려고 합니다. 그 당시 고구려의 집권자는 명계서문이죠. 그때 신라가 동맹을 요구를 하니까 명계소문은 신라가 고구려에게 뺏어간 한강유역 땅, 중령 이북의 땅을 갖다 도로내놔라 그래요. 그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신라의 재상이던 김춘추는 거기서 신병이 신병이 구속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별주부전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. 토끼가 별주부를 전이는데 거기 토끼가 꼬여가지고 영공에 들어가지고 살아나오는 데 있죠. 그 이야기 같이 그 당시로서는 아무리 재상이지만 국토를 갖다 준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서 우리 신라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신병이 풀이 나는데 그 당시에 김유신은 3천 결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김춘추를 갖다가 빼오기 위해서 한강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러 가지 사실을 잡아 가지고 자기 나라 감옥에 연금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 사람을 장기간 구속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제 석방을 합니다. 이 김춘추는 그때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어디 가면 647년에는 일본에 건너갑니다.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김춘추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잔, 그러니까 아주 용모가 아주 뛰어나가 준수하게 좋고 말을 잘했다. 그래서 우리가 재미나는 거는 그 당시 과연 김춘추가 일본에 갈 때 과연 통역관을 데리고 갔느냐 아니면은 그때 서로 말을 통했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필자가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조정 정부에 있는 여러 관리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.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냐면 외국말을 아무리 잘해봤자 그것이 담소를 잘한다고 이야기 못합니다. 그런데 자기들이 김춘추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담소를 잘한다.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당시 일본과 한국은 통역사를 되지 않고도 서로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